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9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금방 행복해지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활기차게 시작해서 주말도 즐거운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 레포트의 대응도 중요하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소식 꽉꽉 채웠으니까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호한 실적을 보인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지수를 지지하는 모습 보였고요.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급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빨간불로 출발을 했는데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다가 현재는 다시 빨간불로 양시장 모두 돌아선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21% 상승한 2,953포인트, 코스닥은 0.14% 상승한 1,034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리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건대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경제TV가 서울경제 시크릿 TV, 서울경제TV 시크릿 무료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2022년에 시크릿 코드 대공개 예정인데요. 12월 4일 오후 1시 일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 검색 후에 입장하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자, 어제 제가 얘기해드릴 때에서 시장 분위기는 약간 밀리는 느낌의 분위기다라 얘기했는데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았었어요. 그래도 뭐 지수가 급등하는 느낌보다는 좀 밀리는 느낌들이 어제랑 이제 오늘도 좀 나오는데 근데 어제는 게임주들하고 엔터주 굉장히 강했지만 오늘은 이제 뭐 애플카 이슈 때문에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애플카 관련주들, 요쪽들, 그렇죠? 스마트카 관련주들. 그래서 아침에 이제 LG전자서부터 해서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데 일전에서도 예전에서도 똑같은 이슈로 종목들이 움직였죠. 일단 애플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도도 없는데 무슨 그렇죠?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기대감에 움직였다가 설계도를 내놓으면 모르겠어요. 뭐 자동차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대감에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쫓아가는 거는 별로인 것 같고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올리고 싶은데 세력들도 물렸는데 시스템 반도체 얘기하는 겁니다. 물렸는데 올려가지고 자기네들도 팔고 싶겠죠. 그래서 그냥 이슈 붙여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쫓아가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쪽에서 물려있는 사람들,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물려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되면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받게 되면은 이제 사야 될 종목들은 여전히 게임주와 엔터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어제에서도 제 회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게임주들 조정받으면 노릴 건데 지금은 아니다. 좀 밀리면 그래서 내일 밀리는 거 보고 다음 주 밀리면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똑같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게임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밀리면 그쪽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이쪽은 강하거든요. 이쪽에 이제 영상 컨텐츠 관련주 쪽인데 미디어 관련주들, 엔터주들인데 이쪽은 또 강해요. 그럼 엔터주 아직 안 끝났다라는 얘기고 흐름들 양호하고요. 거기다 초록뱀 미디어가 드디어 4,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좀 이따가도 리뷰를 하겠지만 수익률이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70%대 넘게 지금 수익을 달성을 최근 저점 기준으로 추천한 자리에서 70% 넘게 달성을 했고 작년 기준으로는 160% 넘게 수익 달성을 했는데 초록뱀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좀 많이 좀 팔고 나서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 금요일이지만 그래도 시장 급락 없이 좀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부분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IHQ가 수익률 3.4% 달성했고요. YG 플러스 10.8%, 키스트 4.3%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승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다음날 편했던 키스트 3.6%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IHQ가 3.3% 성공했네요.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97.1%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넷마블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표적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뭐 딱히 줄만한 게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몇 애들 미중무역 갈등 관련주 쪽에서 좀 바닥에 있는 게 있어서 그걸 한번 볼까 했다가 수급이 좀 별로라서 그래도 좀 강한 섹터에서 올라갈 목표치가 좀 남아있는 쪽을 골라보다 보니까 게임주 쪽을 고르게 됐는데 지금 공략할 거는 아닙니다. 가격을 싸게 해서 공략을 할 거예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카카오 게임즈가 한 30% 빠지면은 참 사기 참 좋을 텐데 그 30% 빠지겠어요? 지금 당장 10%도 안 빠질 것 같은데 10%가 뭐니까 5%도 안 빠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떨어지면은 좋은 거는 카카오 게임즈인데 카카오 게임즈는 가격이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래도 다음 주 정도면은 넷마블이 좀 가격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미리 좀 얘기를 해봅니다. 어쨌든 좀 무거운 종목이라서 큰 수익이 나는 종목은 아니에요. 일전에 여러분들 넷게임즈 추천해드렸죠? 그거 좀 이따가 리뷰하겠지만 40% 넘게 수익 났습니다. 가벼운 종목들이 역시 갑이에요. 가벼운 종목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주는데 자, 그래요. 일단 오늘 금요일장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 먼저 리뷰부터 가면서 좀 이따가 종목 얘기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드렸었던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미도달됐지만 잘 가요. 그렇죠? 잘 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가격이 미도달돼서 좀 아쉬웠지만 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바닥 자리에서 살금살금 올라가는데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짜리 종목. CJ ENM의 자회사이면서 국내 드라마 1위입니다. 제작 1위인데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도 잘 가고 제이콘텐트리도 잘 가요. 제이콘텐트리도 최근에 잘 움직여줬고 그다음에 CJ ENM. 흐름이 오늘 좋습니다. 그러니까 OTT 관련주들, 드라마 관련주들, 영상 콘텐츠 관련주 흐름이 좋다는 것은 뭐 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초록뱀 미디어라든지 OTT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시장이 오늘 흔들린다고 하지만 뭐 초록뱀 미디어는 여전히 4,000원 위에서 놀고 있고 뭐 키스트 안 빠지죠? 그리고 IHQ 마찬가지 많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지수가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흔들려도 안 빠질 애들은 안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고 제가 이렇게 오늘 급등한다? 이런 일은 없다 그랬어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양봉이 나오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수렴형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수렴형인데 박스권 내지는 수렴형인데 수렴형을 만들고 나서 위로 올리는 부분들은 나오면 다음 주에 나오겠고 우리나라 혼자 이렇게 저점 깨져갖고 밑으로 떨어지는 일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 흐름은 쉽지가 않으니까 뭐 재수없어도 그냥 박스권이고 재수 좋으면 3천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거고 뭐 그런 흐름들을 기대하면서 종목들 급락 없으니까 저점에 있는 것들 잘 모아가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에프카 이슈로 갖고 확 움직이는데 쫓아가는 거는 별로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이슈로 진짜로 올라갈 거라면 하나만 움직이는 이유고 다 같이 움직일 거고 후성도 또다시 신고가를 갈 거고 뭐 죄다 움직이겠죠. 근데 그러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움직였다가 또 차별하러 가는 것만 가고 또 안 가는 건 또 떨어지고 그럴 것 같아서 그쪽을 보는 것보단 차라리 게임주를 조정받으면 공략하는 게 먹을 확률이 좀 높아 보여서 그 말씀을 아까도 드렸던 거고 좀 이따가 그 자세한 얘기는 차트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는 다 얘기를 못하니까 공개 방송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지수는 계속 패턴주 위주로 공략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수의 흐름이
급락이 없고 코스피도 뭐 그렇게 급등은 안 하지만 급락도 없고 그냥 횡보의 느낌에 뭐 어쨌든 이런 그 정도의 흐름에서 오늘 마감이 될 건데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가는 종목들은 좀 잘 가죠. 그럼 바닥인 애들은 안전할 거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조정받으면 사면 되고 지금처럼 올라가면 살 수는 없어요.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만 보유하시면 되는데 뭐 10만 원까지는 무난해 보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오히려 10만 원을 갔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는 경우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올라가서 10만 원 돌파하고 10만 5천 원 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있었던 뭐 이제 다른 OTT 관련주들이 쫓아가겠죠. 뭐 키스트가 쫓아가든 뭐 에이스토리가 쫓아가든 뭐 스튜디오 드래곤 다음으로 쫓아가는 애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미도 잘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키스트. 자, 키스트는 뭐 추천할 때마다 이거는 계속 수익 달성을 계속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서도 미도달된 적이 한 번이고 도달된 적이 한 번인데 도달할 때는 3.6% 달성을 했지만 매수 가격 14,000원 기준으로 지난주는 13,900원이었죠. 어쨌든 14,000원 기준으로 어제 고가까지 9.3%의 수익을 달성을 줬습니다. 여기가 14,000원이죠. 그래서 14,000원 기준으로 여기 14,000원 기준으로 어제 올라올 때 9.3%의 수익을 달성을 했는데 뭐 안 팔고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절반 판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다 상관없습니다만 이 방송의 규칙은 500%를 갖다 주더라도 절반은 팔아야 된다. 3% 먹으면 3에서 5% 먹으면 좀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떨어질 때에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의 또 규칙이 일주일 동안 지났는데 안 움직인다 싶으면 종목 교체하세요. 다른 종목으로. 괜히 갖고 있으면 또 그 종목만 하필이면 또 그 종목만 안 가. 다른 거는 초록 빼면 맨날 올라가고. 그렇죠? YG 플러스 맨날 올라가는데 그것만 안 가.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지났는데 안 움직이면 또 팔아요. 팔아버려요 차라리. 그러고 아니 그게 또 좋아 보이면 제가 또 추천하겠죠. 그러면 그때에서 그때 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또 안 움직이면 또 팔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에서 물려가지고 그게 마이너스 5%, 10%, 20% 이렇게 늘어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안 움직이면 새로운 종목으로 계속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맨날 추천하는 거 있잖아요. 심심할 때마다 이틀 한번 추천하거나 일주일에 두세 번 추천하는 거. 그런 쪽으로 갈아타는 게 낫지 한 달에 가끔가다 한 번 추천하는 이런 것들은 특히 일주일 넘어가는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는 게 낫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 키스트는 2번 추천을 했고 수익이 나고 있을 건데 욕심을 안 내는 사람들은 절반 이상을 파시면 되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절반 정도를 가져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어제도 고점을 주고 밀렸는데 차트는 바닥에서 모양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양호합니다. 그래서 보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 날도 마찬가지죠. 아니, 수요일 날도 똑같은 종목이니까 이건 넘어가고 키스트 미도달 됐으니까 넘어가고 어제 표적 종목 드렸었던 IHQ. 자, IHQ는 오늘 살짝 또 밀리는데요. 뭐 어제 3.3%는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거 단타로 먹고 파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먹고 팔면은 뭐라고 안 합니다. 그걸 가지고는. 근데 이제 가져가는 사람들은 3.3%가 조금 좀 욕심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욕심이 없으면 당연히 3% 먹고 팔아도 뭐라고는 안 한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3% 달성은 일단 완료를 했다라는 부분만 참고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한 종목들 초록뱀 미디어하고 넷게임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초록뱀 미디어. 좀 전에 IHQ하고 키스트를 가지고 얘기를 했듯이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도 강하고 초록뱀 미디어도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손실이 나는 사람들은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샀어요. 많이 샀기 때문에 쟤네들이 이거를 팔기 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쫓아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쫓아가면은 떨어질 것이고 안 쫓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쫓아 올라올 때까지 계속 올릴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고점에서 흔드는 척하면서 또 올리고 흔드는 척하면서 또 올리면서 개인들이 사게끔 올리겠죠. 그러니까 후성을 생각하면 돼요. 후성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팔아먹으니까 얘네들이 흔드는 것처럼 하다가 올라가고 흔드는 것처럼 하다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다 팔아버리니까 올려버리고 또 올려버리고 계속 올려버리죠. 이러다 또 횡보한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대형 호재를 터뜨리면서 아니면 내년에서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주도주로 탈바꿈하면서 모든 반도체들이 다 움직일 때 후성도 그때에서 이제 실적이 어차피 실적 내년도 좋을 거고 내후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후년까지도 좋을 거니까 그 이슈를 가지고 얘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은 3만 원, 3만 5천원에서 사줄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에서는 IT 섹터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때 가서 사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안 떨어지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 요 초록뱀 미디어도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안 살 거예요. 근데 사면은 떨어지니까 사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고 나서 고점 놀이를 해요. 아까 후성처럼 고점 놀이를 하다가 들어주고 고점 놀이 하다 들어주고 그러다 나중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가 터지게 되면 그때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사주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 오징어 대리를 남겨놓고 쭉 가져가면 됩니다. 수익률은 작년 기준으로는 164%인데 이거 앞에 200%대까지 분명히 바뀔 거예요. 나중에 이게 200%가 아니고 300%, 400%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오징어 다리 잘 갖고 있으시면 되고요. 없는 사람들은 좀 비중을 늘리고 싶은데 많이 팔고 오징어 다리밖에 없어갖고 아쉬운 사람들은 혹시나 나중에 조정을 쭉 하고 떨어져가지고 뭐 3,000원 이하나 뭐 2,500원 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비중을 왕창 담으면 됩니다. 이쪽까지 떨어지면 그래서 2,5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뭐 그때 고민할 거 없어요. 그때는 그냥 비중 왕창 담으면 되는데 떨어져야 말이죠. 아마 올해는 떨어질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일 없으니까 그냥 오징어 다리 잘 갖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4월 29일 날 기준으로는 2,390원인데 여러분들의 폐역 종목을 드렸었던 그 가격대가 있고 그다음에 2,500원대도 자주 추천했는데 가격이 미도달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2,400원, 2,500원대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도 추천했었어요. 근데 9월 달에는 2,600원에 부랴부랴 그냥 들어왔던 가격이고 그래서 지금 가족분들은 2,400원대에 샀죠. 최근에. 여러분들은 2,600원대에 샀을 거고. 근데 미도달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사신 분들은 수익 잘 나고 있으니까 뭐 그러면 된 거고.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 5월, 4월 달에서 2,390원에 공략한 사람들은 78.7%의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전량 다 갖고 있지는 않을 거고 비중을 줄여서 갖고 있겠죠. 수익 축하드리고요. 100% 날 때까지 쭉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넷게임즈. 게임주가 죽지 않았습니다. 밀리긴 하지만 밀리는 건 당연한 거고 다시 밀리면 공략을 해줘야 돼요. 그 가격대는 지금은 비밀이지만 좀 이따 공개 방송할 때 열심히 들어오시면 될 거고 게임주가 죽은 건 아니에요. 밀리면 이 앞에 거래량들을 봐요. 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 마찬가지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카카오 게임즈인데 왜 물량도 크고요. 카카오 게임즈 8조짜리 종목. 물량도 크고 조정량 세게 한번 쭉 하고 떨어지면은 이게 웬 떡이냐고 그냥 주워 담으면 되는데 이게 떨어져야 말이죠. 떨어질 생각도 안 하고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계속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얘 때문에서라도 게임주들이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들 조정받으면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제가 뭐 애플카 관련주부터 해갖고 이쪽에 섹터들이 오늘 강한 거는 맞아요. 강하다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의심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애플카가 작년도 올해도 계속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게 계속 연속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며칠 못 가요.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 이유는 실체가 없다. 애플에서 설계도를 내놓은 적도 없고 뭐 보여준 적도 없고 개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얘기도 없고 말만 무성하고 뜬 소문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소문에 지금 움직인다는 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저쪽에 있는 섹터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정받고 있는 게임주가 더 먹기가 좀 쉬워 보여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요 넷게임즈 지금은 못 사지만 나중에 또 조정받으면은 이것도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익이 많이 나서 오늘 리뷰를 해드리는데 어제 날라갈 때 노란톡방에서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거 수익 많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미 40% 넘게 어제 안 올라갔었어도 이미 40%를 근처로 뭐 30% 20% 이미 줬던 종목이라서 이때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에서 많이 팔라 그랬죠. 그때가 38%대였나요? 36%대인가? 38% 수익을 줬을 때에서 이미 많이 팔았기 때문에 아쉬울 건 없는데 게임주가 죽지 않았습니다. 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징어 다리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이 지금도 부담이 되면 지금이라도 팔면 돼요. 지금이라도 팔면 되는데 지금 거래량 패턴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주도주들 펄어비스라든지 지금 NC소프트도 제가 이거 되게 안 좋게 얘기했었거든요.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되게 안 좋게 얘기했는데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부터 제가 좋게 얘기했죠. P2E 서비스 때문에. 그리고 자체 가상화폐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발행을 하고 그 P2E 서비스를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거고 요 이슈로 이게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NC소프트를 사느니 차라리
카카오 게임즈를 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쪽을 더 좋게 봐요. 그러니까 펄어비스와 카카오 게임즈, 물론 그 가격대는 안 사겠지만 애니소프트를 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안 좋게 얘기했었던 애니소프트, 안 좋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유저들이 재미가 없대요. 게임 그래픽 카드가, 아니 그래픽 수준이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고 지루하고 재밌대가리가 하나도 없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지금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리니지 W라든지 뭐 이렇게 새로 나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과금 유도만 하고 재미없다 그랬는데, 근데 이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래서 과금 유도가 아니고 이제는 자체 코인을 발행하겠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고, 게임을 하면서 진짜 돈을 버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안에서 몬스터를 잡으면 진짜 돈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이제 가상화폐로 바꿔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게 되면 게임이 재미 있든 없든 게 뭔 상관입니까? 돈 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그래도 게임을 안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증권 전문가 아니면 저도 이거 게임 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알바라도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방학 때 되면 친구들 보면은 게임하면서 돈 버는, 이게 원래 그 돈 버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짜 돈이라서 그렇지. 근데 이건 진짜 돈이란 말이에요.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면 기존에 있었던 리니지 유저들이 다시 다 돌아오지 않을까. 어쨌든 애니소프트는 그렇고, 그래서 게임주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살아있는 그 속에서는 넥게임주도 쉽게 죽을 거지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다시 움직일 것 같으니까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거는 더 가져가시면은 더 큰 수익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 자, 그러면 오늘의 표역 종목 넷마블입니다. 자, 넷마블, 자, 지금 조정받고 있어요. 자, 조정받을 거를 어제 이미 얘기를 했고, 좀 조정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조정받아요. 그래서 좀 더 받아야 돼요. 좀 더 내려오면 12만 원 제가 써놨거든요. 물론 12만 원 잘 안 들어오겠지만, 12만 원 근처로 밀리게 되면은 그냥 냅다 주우면 됩니다. 다른 애들 웬만해도 다 움직여갖고 살만한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얘를 포함해서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얘가 제일 무거운 애예요. 안전하기도 하지만 제일 무거운 애입니다. 나머지 6개는 좀 가볍고 좀 좋은 애인데, 그 나중에 뭐 천천히 뭐 하나씩 꺼집어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게임주 시리즈 넷마블 지금 가격이 아니고 12% 떨어지면서 다음 주 내내 좀 떨어져야 되겠죠. 뭐 많이 떨어지지도 않네. 6% 정도만 떨어지면 되네요. 뭐 내려오겠다 이거는. 다음 주에서 기다리면 6% 정도 밀릴 때 그때 한번 저점 매수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이 폭이 한 10% 내려온 폭인 줄 알았는데 6% 정도면 이건 12만 원도 깨지겠는데, 이거 잘하면. 요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10% 정도 밀릴 걸 생각을 하고, 충분히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덤비지 말고요. 다음 주에서 한 10% 밀리면, 뭐 지금 12만 원인데 뭐 매수 가격 뭐 고칠 필요는 없는데 11만 5천 원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넷마블 오늘의 표역 종목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장 표적 종목 넷마블 만나고 왔습니다. 게임도 죽지 않았다 말씀 주셨고요. 다음 주에 더 내려올 수다 말씀 주셨네요. 매수가는 조금 낮게 12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일진 다이알요. 일진 다이아. 네. 다이아.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는 52,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52,500원이요? 예, 굉장히 비쌀 때 얼떨결에 샀어요. 얼떨결에, 사실 얼떨결에 살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수소차 전기차 이슈가 많았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살 수가 없었을 텐데 그때 다른 애들은 많이 올라가갖고 좀 흔들릴 것 같아갖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빠진 애들은 지금도 안 빠지고 많이 올라가 있어요. 가는 네, 애들은 근데- 계속 떠 있는데 좀 약한 애들만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예, 예. 자, 일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수소차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고, 지금 하락폭이 대략 한 35%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냥 갖고 있는 상태에서 45,000원까지 일단 기다려 보세요. 아, 그때까지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올라갈 수는 있어 보여요. 왜냐면 지금 거래량 패턴도 나쁘지 않고 지금 뭐 수급이 꼬이긴 했지만 지금 상승을 이만큼 하고 지금 충분히 빠질 만큼 다 빠졌거든요. 예. 지금 절반 이상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절반 이상 빠졌으면 전기차 섹터들이 만약에 좀 꺾인다 해도 수소차 이슈는 그래도 좀 살아 있거든요. 네. 안 그래도 추가 매수를 할까 아니면 그냥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기에는 지금은 좀 섣부를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조정을 충분히 받아야 될 전기차, 수소차 테마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전기차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전기차 섹터들은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뭐 향후 지금 기술로는 어렵다 그랬거든요. 원래 향후 5년 안에서 어렵다 그랬는데 뉴스 기사를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점점 뭐 기술이 혁신이 되면서 뭐 조만간에 곧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 뭐 그 안에서도 전고체 배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되긴 되는 건지 자기네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기술 발전이 되면 언젠가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거고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그동안 있었던 전해질 관련주들이라든지 이제 필요 없게 되는 이제 그 부품들이라든지 필요 없게 되는 이제 소재들은 이제 안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바뀌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2차 전지들은 이제 새로 바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전해질을 납품했던 애들은 이제 공장을 바꿔야 됩니다. 2차 전지 전해질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물론 완전 필요 없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과도기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향후 나중에서는 이게 좀 뒤바뀔 수 있는데 옥석 가리기로 뒤바뀔 수는 있는데 그래도 수소차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괜찮을 것 같거든요. 향후 이게 뭐 바뀌더라도 수소차 관련주들은 약간 이슈가 틀려요. 이게 같이 보는데 어차피 수소차도 2차 전지가 필요합니다.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말 그대로 그냥 2차 전지 이게 좀 이렇게 복잡할 수 있어요. 그냥 듣고 흘려들으면 됩니다. 어쨌든 전기차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기다려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있어서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지만 수소차 관련주들은 괜히 같이 떨어진 애들이 있거든요. 얘처럼. 근데 그런 애들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이슈가 있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 좀 안 되시죠? 그냥 흘려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갖고 있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내년에서는 좀 바닥을 되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죠. 보유면 돼요. 아, 그때 다 팔으면 되면 아니요. 나중에서 45,000원 가면 다시 질문을 주시면 되는데 아마 내년에 정도에서 이제 회복을 하려고 할 거고 지금은 아직 조정을 완벽하게 받았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세요. 보면은 충분히 한 3분의 2까지 내려왔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정말로 한 번 더 세게 빠지면 하락연차로 떨어지면은 2만 원, 25,000원도 보이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아직 바닥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추가 매수는. 그러니까 여기서 횡보하면서 돌리면서 올라갈지 더 떨어졌다 올라갈지 그거는 세력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일단은 지금 움직일 이슈보다는 내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아 보이고요. 뭐 잡주는 아니니까 보유하셔도 돼요. 이게 더 떨어져 갖고 한 25,000원 예를 들어 떨어졌다. 그때는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는데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것보다는 한번 질문 주시고 왜냐하면 그때 딱 됐는데 갑자기 핵 융합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터지지 않는 위험하지 않은 핵 융합 배터리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딱 넣는데 자동차에 넣는데 한 1만 년까지 쓸 수 있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배터리 다 필요 없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것보다는 일단은 확인을 하고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왜냐면 그때 또 기술 혁신이 나와가지고 얘가 안 움직이고 다른 애들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25,000원 오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질문만 주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녹십자요. 녹십자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35만 원에 20%요. 35만 원에 20%. 지금 물을 타도 되는 건지 비중을 늘려서 빠져나가야 되는 아니요, 안 됩니다. 실전 매매 정수를 많이 보셨다면은 네. 차라리 물렸었어도 뭐 지금은 물리게 돼도 저는 엔터주를 좋게 보고 게임주를 좋게 보지만 일전에서 제가 IT도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지금 네. 강하게 가고 있는 애들도 있고 후성하고 주성이가 있고 지금 네. 빠지고 있는 이제 애들도 있기도 한데 그래도 IT는 희망이 있어요. 제약주보다는.
아,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제약주 쪽에서 주도주 격 되는 애들 중에서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성처럼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거나 하나마이크론, 물론 최근에 꺾였지만 얘처럼 우상향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성엔지니처럼 죽다가 살아나면서 정고점을 돌파할 것처럼 움직여주거나 아니면 동진세미케처럼 가고 있는 지금 제약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제약주 본 적 있어요, 지금? 이런 거? 아니요. 거의 없을걸요? 네. 그렇죠? 셀트리온 대장인데 어떻게 하고 있나 봐봐요. 계속 땅굴 파고 있고 반등 줬다 또 떨어지려 하고 있고 뭐 한미약품, 뭐 녹십자도 마찬가지고요. 주도주들이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살아야 되는데 대장주들이 지금 다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거 그래서 35만 원까지 못 가요. 이게 이 상태에서 이제 제약주를 딱 보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아니 그러니까 강가를 보면은 바닥이 보이는 강가가 있고 바닥이 시꺼매가지고 어디까지 이게 10m인지 100m 내려가는 건지 모르는 그 암흑처럼 보이는 무서운 데가 있죠. 네네. 이게 지금 바닥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IT주들은 주성엔지니어링,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아까 후성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을 보게 되면 내년에서는 확실하게 주도주로 복귀는 하겠구나라는 바닥이라는 게 예측이 되는데 지금 제약주들은 어디까지 더 밀릴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물려있는 부분들도 있고 포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도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지금 차트를 보면 우하향으로 되어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는 되는데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30만 원짜리에서는 교체를 차라리 내년에서는 IT로 차라리 교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30만 원짜리에서요? 네, 30만 원짜리에서. 근데 올라와야 말이죠. 근데 안 올라올 수 있어요, 계속. 30만 원 정도 가면 그때에서는 IT로.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내년 한 3월 달쯤 될 것 같은데 그때 물론 얘가 30만 원은 바로 가면 좋은데 안 가도 뭐 반등 나올 때 올 초부터 3월 달 사이에서는 IT 부품주들이 바닥을 잡고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IT 부품주 많이 빠져 있으니까 걔네들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지. 뭐 지금 IT 부품주를 교체하라는 뜻은 아니니까 그냥 갖고만 네네. 있다가 30만 원 정도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그때 당시에 맞춰서 무슨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나을 건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삼성 SDI요. 삼성. 네, SDI 79만 원에 샀는데 그거 안 갔어. 어떻게 되나 더 사야 삼성 되나? SDI 79만 원이신데 안 움직여서 네, 더 사야 되나 어떻게? 해요?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 봐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그렇게 강하게 움직일 모양은 안 나오네요. 이게 보니까. 그래. 이게 이제 고점에 떠 있어서 그런데 안 빠지는 게 다행인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으니까 복구는 가능할 것 같아요. 뭐 5%만 움직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리스크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73만 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시고요. 73만 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안 깨진 선에서는 80만 원까지 도달하게 되면 또 욕심내지 마시고 그때는 잘 팔고 얘가 날아가면은 다른 IT 부품주들이 바닥에 있는 애들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80만 원 쪽에서 놔주시고 바닥에 있는 IT 부품주들을 차라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뭐 서울대학에서 뭐 합작했다고 뭐 나오던데. 뭐 합병이고 뭐고 이슈가 나오면 오히려 떨어지는 게 답이라 차라리 그 이슈만 가지고 그냥 냅두는 게 나아요. 오히려 합병 이슈가 뭐 있다 해갖고 그걸로 기대감으로 그냥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 이슈에 잘 팔아먹는 게 10번 중에 9번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이슈가 나와가지고 80만 원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냥 잘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80만 원 갈 것 같아요? 13만 원 안 깨지면 네. 갈 것 같아요. 네. 네, 좋게 보고 있어요. 이거 뭐 5%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73만 원이 깨지면 아마 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시장이 아마 밀리거나 IT가 꼬꾸라져서 그럴 거니까 쉽게는 안 밀릴 겁니다. 뭐 IT주들 뭐 12월 달 이제 코앞에 있고 연말 연초에서는 바닥 자리 잡고 내년에 움직여야 되니까 80만 원까지 뭐 이게 뭐 40% 올라가는 자리도 아니고 달랑 한 5% 올라가는 자리니까 한번 보유를 해보시고 수익 날 때 또 걱정되시면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입니다. 이번엔 유튜브입니다. 자, 인성정보.
3,150원에 10%. 뭐 매매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앞에서 거래량들이 많이 실렸다가 지금 잠잠한데 쭉 한번 떨어졌을 때 차익 실현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횡보하다가 다시 힘 모아갖고 다시 움직이겠죠. 3,500원까지는 매매로 노려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거래가 좀 실린다 그러면은 4,000원까지 노려보시면 되는데 거래가 좀 덜 실린다 그러면은 3,500원 찍고 다시 또 밀리면서 또 조정 모양을 또 한 몇 달 가져간 다음에 나중에서 내년 정도 되면은 뭐 4,500원, 5,000원 크게 한번 시세를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양이세라서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차트도 길게 보면 바닥 쪽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좋아 보여요. 이거 매집이에요. 매집인데 차트를 과거의 차트를 뭐 여기 앞에 보면 여기도 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여기는 좀 심하게 좀 오랫동안 조정받았고 깊이도 조정받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모양 비슷한 거 찾으면 요 정도 모양? 요 정도 모양? 요 정도 모양이면 요 정도 모양?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들어주고 밀렸지만 이때는 대충 한 4, 5개월 밀린 것 같은데 4, 5개월 밀리고 나서 큰 시세 줬죠. 2년 동안,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뭐 단번에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뒤에 그림은 요 과정이 그래서 지금 매집 과정인 것 같아요. 나중에 크게 올라가기 위한. 근데 요 얘기 듣고 너무 김칫국 마시면서 그럼 크게 올라가기 난 버텨야지 하시지 마시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3,500원 갔다가 거래가 실리면 바로 위로 4,000원 올라가지만 거래가 안 실리면 3,500원 찍고 2,000원까지 4개월, 5개월, 6개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세력들은 매집을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크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좀 섞으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한국전자인증. 자, 8,360원에 비중 10% 질문 주신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뭐 9,000원, 만원까지는 다시 도달할 것 같은데요. 지금 다나라고 갤럭시와 머니터리 얘네들은 NFT 결제 관련주로 그냥 날라다니죠. 그렇죠? 다날. 날라다니죠. 이게 앞에 거래량이 실려가지고 NFT 이슈가 있을 때 아침이 아니고 월요일 날 지지난주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공략해 볼 만한 좋은 패턴주로 한번 제가 저녁 시간대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이런 게 갈 거다. 진짜 가죠? 그리고 나서 한국전자인증을 그 다음 날인가 제가 이거 상담을 해드릴 때 똑같이 다날 같은 종목은 제가 좋게 어제 얘기했었는데 하면서 그때 당시 다날은 잘 갈 거지만 요거는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틀려요. 거래량이 틀리고요. 여기서 얘는 꺾여 내려가죠. 그러면 얘네들은 반등 나왔다가 이거는 이제 상담한 이후에서 한번 반등 나왔었네. 그래요. 제가 이거 이때쯤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는 반등 나오게 되면 여기서 걸릴 거다. 거봐, 걸렸죠? 그러니까 이게 걸리고 나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또 횡보한 다음에 얘가 올라가려면 거래가 실리면서 이슈를 NFT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전자인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결제 관련주이자 KG모빌리언스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이 급등하려면 NFT를 스쳐야 돼요. 요즘에는 NFT 관련주들이 이슈만 스치면 급등을 하는데 아마 그 이슈가 혹시나 붙지 않을까 싶어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뭐 갖고 있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급락은 없을 거니까. 근데 이슈가 되는 애들만 지금 급등하려니까 좀 배가 아프실 텐데 그 이슈가 과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근데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10,000원 근처까지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잘 보시면서 만약에 이슈가 안 나오면 이번에는 잘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다음. 자, LG 헬로비전. 이것도 한 달 전에 한 달인가 2주 전에 한번 제가 상담해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디즈니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잖아요. 거래량도 없고 우회항되고 있고 이것도 반등 주고 또 조정받게 생겼어요. 내년 정도에서 움직일 것 같거든요, 느낌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반등 주면 한 7,000원 정도 갔다가 다시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저점 라인으로 다시 내려왔다가 한 5,500원까지 올 연말까지 좀 밀렸다가 힘 모으고 내년에서 바닥에서 돌리고 뭐 내년 1월달, 2월달에서 바닥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리고 나서 움직이게 되면은 뭐 내년 봄이나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모양입니다. 뭐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뭐 맞출 수는 없지만 지금 모양은 우하향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잠 자고 있는 건데 봄에 좀 일어날 것 같아서 겨울잠 자고 있는 거는 그냥 냅두세요. 보유는 되는데 얘는 움직일 때가 내년 봄이다 정도의 모양새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상담을 일단은 전반전을 마쳤고요. 잠시 뒤에 다시 시황 보고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1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표조 종목 넷마블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2만 원 잡아주셨고요. 현재는 3.73% 하락한 12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낮게 잡아주셨는데요. 이제 지금 22만 원까지 내려갔으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는 더 많은 상황입니다. 수급은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애플카 이슈로 엮이는 종목도 오르고 있고요. 우주항공 그리고 자동차, 통신 장비 섹터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05% 상승한 2,94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55% 상승한 1,038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목요일 날이었죠. 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 제가 첫 얘기를 할 때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목요일 날 흔들리는 거 보니까 밀리는 느낌이다. 그래도 게임주 엔터주는 괜찮을 거다를 얘기를 하면서 금요일도 밀리는 느낌으로 될 거다 해서 한 이틀 정도의 조정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침에 요 시간에서 얘기도 해드렸고 공개방송에서도 신의 한 수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봐봐요. 지수 보겠습니다. 거봐요. 말대로 됐죠? 왜냐하면 올라갈 생각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러니까 세력들의 뇌를 열어보면 돼요. 여러분들도 세력들의 눈으로 딱 봐가지고 옛날에 뭐 이런 얘기 뭐 세력 투시경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그냥 말 붙이기 나름이니까 딱 보면 세력들의 심리와 얘네들이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가 안 보입니까? 테마주만 움직이겠다라고 얘네들이 계속 우기잖아요 지금. 딱 보면 그냥 보였어요. 그래서 어제 딱 보니까 아침에서부터 해서 자, 이게 수요일날 모양인데 이 정도 모양에서 올라갈 생각이 있었으면 이제 여기서 받치고 바로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로 올릴 생각이 있었으면 이렇게 가는데 아침서부터 움직이는 꼬락서리를 보니까 아하, 요 자식들은 요거를 수렴형으로 개인들을 조금 더 괴롭히겠구나.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겠구나. 그래서 어제 좀 밀리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했었던 거였고 그래서 금요일도 재미없겠네 라고 예측을 했던 건데 그래도 게임주 엔터주는 좋다 그랬죠. 물론 오늘 게임주 떨어지는 것은 왜 떨어진다? 나쁘다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어제도 20% 급등하고 그저께도 20% 급등하고 그저께도 20% 급등하고 얘네들은 뭐 몇백 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5% 10%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수지타산이 남는 장사죠. 게임주들 오늘 몇 프로 빠져요? 뭐 많이 빠져봤자 뭐 많이 빠져봐야 지금 제일 많이 빠진 게 4.5%네. 아니 맨날 20%씩 올라가는데 4.5% 빠지면은 이렇게 두 번 빠져도 수익이죠. 왜냐면 20%씩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은 빠지는 게 아닙니다. 눌림목, 그렇죠? 눌림목. 그래서 게임주 죽은 게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나머지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살 수가 없고 이제 남아있는 애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조정을 받을 때 공략할 몇몇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을 노려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고 그래서 지금 게임주, 엔터주 그러면은 결국은 나쁘다, 안 나쁘다? 나쁜 게 하나도 없다. 거기다 엔터주들도 무너지지 않는 증거가 초록뱀과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이런 애들이 강하다는 거. 뭐 NH벅스도 저쪽도 강하고 그래서 엔터주의 흐름들이 아직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키스트가 무너집니까? IHQ도 안 무너지죠? 다른 애들도 안 무너져요.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오늘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걔네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게임주하고 엔터주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다음 주에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또 가보면 알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갖고 있는 이제 그 IT라든지 아니면 애플카 이슈 때문에 그쪽을 들어가야 되는 고민하신 분들은 아까도 답을 내놨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시스템 반도체 아니면 자율주행차 뭐 애플카 관련주들 물려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타입으로 삼으시면 된다는 얘기고 지수는 어제 얘기했던 그대로 밀리는 느낌, 그렇죠? 밀리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밀리는 느낌으로. 근데 코스닥은 잘 살아있네요. 어쨌든 시장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은 괜찮으니까 요 정도 또 더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공개 방송 때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자, 한번 상담으로 이어가서 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HKMM이고요. SK
HMM. 아, H&M. 예. 38,250원. 20% 비중. HMM. 얼마라 38,250원 20%. 네네. 이거 제가 자주 몇 번 상담해 드렸는데 저는 이거 최소한 2만 원은 내려올 수 있다 보여져서 아직 바닥이 아니에요. 15,000원, 10,000원도 생각해야 돼요.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보면은 바닥에서 이게 1000%가 넘게 갔어요. 2,900%? 2,000원짜리가 5,100원 갔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2,500% 올라갔습니다. 25배로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간 기간도 길고 그래서 조정 기간도 지금 긴 거고 조정폭도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조정받지 않으면 초보자들이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근데 어느 정도 빠지면 또 수익이 또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손절은 이미 늦었잖아요. 그렇죠? 38,000원 사셔갖고 지금 손절은 이미 늦었고 그냥 보유하셨다가 나중에 추가 매수를 바닥자리에서 잘 하시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종목은 바닥자리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그 밑에가 또 바닥이 있고 여기가 또 바닥인 줄 알았더니 또 10,000원으로 내려가고 또 10,000원이 또 바닥인 줄 알았더니 또 5,000원 내려가고 물론 5,000원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바닥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면 추가 매수가 답이 아니고 기다렸다가 바닥을 돌릴 때 그때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직은 바닥이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보유만 되시고요. 한 2만 원 정도로 밀리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때에서 멈춰주는지 다시 한 번 더 질문만 주시면 될 것 같아서 2만 원에서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거기도 못 돌린다 그러면 15,000원까지 보셔야 되고 15,000원도 못 돌리면 또 그 밑에도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된다. 그냥 보유만 가능하시다. 나중에는 올라가긴 올라갈 거다.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다. 4만 원까지는 보여요. 만약 반등을 주면. 근데 지금 자리는 이렇게 바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문자인가요? 자 문자입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5,350원에 비중 20%. 혹시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다 이탈된 거는 아니군요. 뭐 자율주행차부터 해서 스마트카 이걸로 움직였죠. 오늘 이슈 때문에 움직인 건데 수익이 났으면 팔면 돼요. 근데 지금 수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애매하죠. 이제 대응하기가. 이걸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좋다라고 얘기도 그렇고 좋은 거는 그래도 바닥에서 들어 올렸으니까 좋은 거고 바닥에서만 이중바닥형에서 뭐 35,000원 아니 3,500원, 4,000원 뭐 그런 데 물렸다가 지금 수익 난 거면은 절반 이상 확 팔 다음에 또 조정받으면 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물려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안 좋은 거고 지금 저항에 지금 걸리는 자리라 밀릴 수 있습니다. 밀리는 것도 정상이고요. 그래서 수익이 났으면 팔면 되는데 수익이 안 났으니까 이건 그냥 한번 도박을 걸어야죠. 뭐. 그래도 조정받고 다시 움직일 거를 생각을 해서 그래도 5,000원까지는 한번 버텨보세요. 좋아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락의 희망을 좀 걸면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기보다는 그래도 떨어졌다가 내년에서는 그래도 돌아 올릴 거를 생각을 해서 손실이 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수익이면은 지금 팔아야 되는 겁니다. 수익이면 팔았어야 되는데 손실이니까 일단 보유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모두 다 마무리를 했고요. 자,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시장이 또 뭐 이렇게 올라가기는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서 좀 기분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또 고점에서 이상한 거 잡아가고 또 불안하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시장이 좀 밀리는 느낌으로 지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어제 이미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미 벌써 얘기는 많이 해드렸죠. 조정받는 게임주 엔터주는 죽은 게 아니다. 그쪽을 노려야 돼요. 그쪽을 노려야 되는데 IT 부품주들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려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박스권 대응 잘 하시면 되고요. 잠시 뒤에 공개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시장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근의 TV 시크릿 무료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2022년 시크릿 코드의 대공개 예정인데요. 12월 4일 오후 1시 일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노란톡 오프 채팅방 설근의 TV 시크릿 강연회 검색 후에 입장하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금융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금융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한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